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제3장 대인관계 효율성 스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트 A, 대인관계 효율성 스킬의 목표와 방해 요인, 파트 B, 스킬을 사용하여 대인관계 구체 목표 달성하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인관계 스킬은 새로운 관계를 맺고 현재의 관계를 강화시키며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킬입니다. 이 스킬은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원하는 것을 요청하고 원치 않는 요청은 거절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 단원에서는 먼저 대인관계의 효율성 목표와 방해 요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인관계 효율성 스킬의 목표는 첫 번째, 효과적인 스킬을 사용하여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상대방에게서 얻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해주었으면 하는 것을 실행하게 하고 상대방이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합니다. 원하지 않는 요청을 하면 효과적으로 거절합니다. 두 번째, 좋은 관계를 맺고 파괴적 관계를 끝내는 것입니다. 현재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가슴 아픈 일이나 문제를 쌓아두지 않고 대인관계 스킬을 발휘해서 문제의 소지를 없애봅니다. 필요하다면 관계를 회복하고 갈등이 발생하면 참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기 전에 해결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희망이 없는 관계에 대한 미련은 버립니다. 세 번째, 중도의 길 걷기입니다. 대인관계에서 균형을 찾아 유지하고 수용과 변화의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합니다. 대인관계 효율성을 방해하는 요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때입니다. 스킬은 있지만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결정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효율적인 대인관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방이 요청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잡는 방법을 모르면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때로는 모든 것을 거절해버리거나 쉽게 져버릴 수 있습니다. 스킬이 있어도 분노, 자존심, 경멸, 두려움, 수치감, 죄책감 등 부정적 반응이 우리를 통제해버리는 것 또한 대인관계 효율성을 방해합니다. 장기적인 목표보다 즉각적인 충동이나 원하는 것 등 단기적 목표를 우선시할 때 미래는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집니다. 스킬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방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우리보다 힘이 센 때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협박조로 말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않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이 내 자존감을 희생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려고 하거나 최소한만 주려고 할 때 그렇습니다. 잘못된 신념이 대인관계 효율성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원하는 것을 요청하거나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했을 때 발생할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걱정 때문에 우리는 효과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원하는 것을 얻을 자격이 없다는 잘못된 믿음, 상대방도 원하는 것을 얻을 자격이 없다는 잘못된 믿음이 우리를 효과적이지 않게 만듭니다. 이제부터 대인관계 효율성 스킬을 사용하여 대인관계에서의 구체 목표를 달성해 보겠습니다. 스킬에 대해 배우기 전에 먼저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나 달성하려는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 존중감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해봅니다. 앞으로 3가지 스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디어맨 스킬은 우리의 권리와 원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주장하기 위한 스킬입니다. 기브 스킬은 우리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상대방이 여러분과 그들 자신에 대해서 좋은 기분을 느끼는 방식으로 행동하기 위한 스킬입니다. 패스트 스킬은 자기 존중감을 지키는 방식으로 행동하고자 할 때 도움이 됩니다. 대인관계 효율성 스킬을 사용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얼마나 강하게 요청할지, 얼마나 단호하게 거절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원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합법적인 권리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요청은 거절하고 대인관계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의 의견이나 관점이 진지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이 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나 변화는 무엇인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행동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인지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관계를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고 존중한다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장기적인 미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율해야 하며 우리에게 중요한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과의 만남이 끝나고 상대방이 나에 대해 어떻게 느끼길 바라는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질문을 품어봅니다. 자기 존중감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존중하고 스스로 도덕적이라 느끼게 하는 행동을 하고 스스로가 능력 있고 효과적이라고 믿고 행동해 보세요. 이때 상대방과의 만남이 끝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싶은지,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려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행동이 효과적일지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디어맨 스킬은 기술하기, 표현하기, 주장하기, 보상하기, 마인드풀한 상태를 유지하기, 대담한 태도를 보이기,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기 라는 의미입니다. 먼저 기술하기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현재 상황을 기술하도록 하세요. 사실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하세요. 예를 들면, 저녁 시간에 맞추어 온다고 말을 했는데 당신은 밤 11시가 되어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 처럼 사실 중심으로 기술해 보세요. 다음은 표현하기입니다. 상황에 대한 나의 감정과 의견을 표현하세요. 상대방이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짐작하지 않도록 합니다. 당신이 늦게 들어오면 나는 너무 걱정이 돼. 처럼 나의 감정과 의견을 표현해 봅니다. 이때 너는 그래야만 해.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와 같이 단정적인 어법을 허용하는 대신에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은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와 같은 중립적인 어법을 사용하세요. 주장하기입니다. 원하는 것을 요청함으로써 자기 주장을 하세요. 또렷하게 아니요 라고 말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 줄 것이라고 가정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읽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늦게 들어올 때는 나에게 꼭 전화해 줬으면 좋겠어. 처럼 원하는 바를 또렷하게 요청합니다. 보상하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나 필요한 것을 얻게 되면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날지에 대해 미리 설명해 줌으로써 보상을 해보세요. 필요하다면 원하는 것이나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게 되면 어떤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면 나는 안심할 수도 있고 같이 사는 사람으로서 더 좋을 것 같아. 처럼 나타날 결과에 대해 얘기하고 원하는 행동을 했을 때 보상해 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마인드풀한 마음으로 내 목표에 항상 초점을 맞추세요. 내 입장을 분명히 유지하고 주의 분산을 막으며 주제를 벗어나지 마세요. 반복적으로 계속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말하세요. 상대방이 주제를 바꾸려고 하거나 협박 혹은 공격하려고 한다면 주의 분산을 하는 발언이나 시도를 무시하고 공격에 응답하지 마세요.
그래도 나는 당신이 전화를 해주었으면 좋겠어. 처럼 계속해서 나의 관점을 관철시키도록 유지합니다. 대담한 태도로 능력이 있고 효율적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세요. 자신감 있는 목소리와 태도로 눈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더듬으면서 말하거나 속삭이거나 땅을 쳐다보거나 원래 입장에서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와 같은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협상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상대방에게 줄 것은 주고 얻을 것은 얻겠다는 태도를 가집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알고 있으면 그것을 말하고 상대방에게 대안을 요구하세요. 너무 많이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늦을 것 같을 때 나에게 문자를 보내주면 좋지 않을까? 처럼 다른 대안을 제시하거나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보십시오. 일이 성사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세요. 입장을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문제를 되돌려 보내고 다른 대안을 요청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 당신이 늦게 들어오면 나는 계속해서 걱정하게 돼. 처럼 상대방이 다른 대안을 제시해 보도록 해보세요. 기브 스킬은 친절하게, 호의적으로 행동하면서 수인적인 태도로, 가벼운 마음으로 라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을 친절하게 대하기 위해서는 착하게 행동하고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공격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말고 때리거나 주먹을 쥐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형태의 괴롭힘도 하지 말고 화가 날 때는 언어를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표출하세요. 협박해서는 안 됩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결과를 기술해야만 할 때는 과장하지 말고 차분하게 기술하세요. 조작적인 말이나 위협적인 말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무엇을 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릴 거야 와 같은 말을 하지 않고 안 돼 라는 상대방의 응답을 감내해 보세요. 고통스럽더라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명예롭게 퇴장하세요. 도덕적으로 상대방을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가 정말 좋은 사람이면 어떻게 했을 텐데. 너는 이렇게 해야만 해. 혹은 너는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라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남 탓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비웃음이나 눈을 굴리거나 쯧쯧쯧 소리를 내는 행동처럼 상대방을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를 중단해버리거나 나가버리지 않도록 합니다. 그건 바보나 하는 짓이야. 슬퍼하지 마. 너는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와 같이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호의적으로 행동합니다. 상대방의 말, 관점을 잘 경청하면서 호의적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상대방의 얼굴을 쳐다보고 눈을 마주치고 그 사람과 거리를 두기보다는 다가가도록 합니다. 중간에 말을 끊거나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다음에 대화하자고 말하면 그 요청을 들어주는 배려를 하고 인내하세요. 수인적인 태도로 그 상황에 대하여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상대방의 관점으로 관계를 바라보고 관찰한 것을 말하고 그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 일이 너에게 정말 힘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 네가 아주 바쁘다는 것을 알겠어. 처럼 상대방에게 내가 그 상황에 대해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만일 상대방이 공공장소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한다면 조용한 곳에 가서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유머를 사용해 보세요. 살짝 웃으며 상대방을 편하게 만들어 보세요. 명랑하게 조금은 달콤한 말을 하고 딱딱한 사람보다는 유연한 사람으로 인식되도록 노력합니다. 조금은 사교적으로 행동해보고 고집스러운 태도는 버리도록 합니다.
패스트 스킬은 공정하게, 사과하지 않기, 가치관을 지키기, 진솔하게 라는 의미입니다. 스스로에게 공정하고 다른 사람을 공정하게 대해보세요. 나와 상대방의 감정과 원하는 바에 대해 수인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합니다. 과도하게 사과하지 마세요. 요청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사과하지 마세요. 특정한 의견이 있거나 반대 의견이 있다는 것에 사과하지 말고 눈이나 고개를 숙이거나 몸을 아래로 숙이는 것과 같은 자신을 낮추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타당한 것에 대해 비수인적인 태도를 보이지 마세요. 나의 가치관을 지킵니다. 나의 가치관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 가치관이나 인격을 버리지 않도록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도덕적이며 가치 있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마음을 굽히지 마세요. 진솔하게 바라고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무능력하지 않으면서 무능력하게 행동하지 마세요. 과장된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고 변명을 하지 마세요.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거절하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원하는지에 대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상황을 수용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매우 낮은 강도부터 알고 있는 모든 스킬을 사용해서 상황을 바꾸고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매우 높은 수위의 강도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합니다. 나의 요구가 낮은 강도라면 양보하고 상대방의 거절이 낮은 강도일수록 지나가게 합니다. 하지만 요구 또는 거절의 강도가 높을수록 단호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나의 요구의 강도가 1단계라면 요구하지 말고 힌트도 주지 않습니다. 2단계는 간접적인 힌트를 주되 거절을 수용합니다. 3단계에서는 공개적으로 힌트를 주되 거절을 받아들이세요. 4단계에서는 조심스럽게 요구하되 상대방의 거절을 받아들이세요. 5단계에서는 정중하게 요구하되 상대방의 거절을 받아들이세요. 6단계에서는 자신있게 요구하되 상대방의 거절을 받아들이세요. 7단계에서는 자신있게 요구하고 거절에 저항합니다. 8단계에서는 단호하게 요구하고 상대방의 거절에 저항합니다. 9단계에서는 단호하게 요구하고 투정하고 협상하도록 해봅니다. 10단계에서는 요구하고 거절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나의 거절의 강도가 1단계일 때에는 상대방이 요구하기 전에 원하는 것을 해주세요. 2단계일 때에는 불평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해주세요. 3단계일 때에는 기쁜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원하는 것을 해주세요. 4단계일 때에는 요구사항을 들어주세요. 하지만 주저한다는 것을 표현하세요. 5단계일 때에는 주저한다는 것을 말하되 정중하게 원하는 것을 해주세요. 6단계일 때에는 자신있게 거절하되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7단계일 때에는 자신있게 거절하세요. 수용하려고 하는 것에 저항하세요. 8단계일 때에는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수용하려고 하는 것에 저항하세요. 9단계일 때에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저항하고 협상하도록 하세요. 계속 시도하세요. 10단계일 때에는 절대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하지 마세요. 스킬을 사용했으나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 봅니다. 1번, 내가 필요한 스킬을 습득하였는지 고려하고 스킬 사용 방법에 대한 지시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시도했던 것을 다시 리뷰해 봅니다. 이때 어떻게 스킬을 사용해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말할지 알고 있는지, 스킬 사용 방법에 대한 지시사항을 잘 따르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이 사람에게서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결정하지 못했는지, 나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지, 균형을 잡는 것이 어려운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적게 요구하고 있는지, 모든 것을 거절하거나 모든 것을 수락하고 있지는 않은지, 공포심이나 수치심 때문에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됐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세 번째,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방해가 되는지 생각해 봅니다. 내가 미래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지금이라는 생각이 더 앞서고 있는지, 감정적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에 앞서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통제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네 번째, 감정이 스킬 사용을 방해하는지 검토해 봅니다. 너무 화가 나서 스킬을 사용하기 어려운지, 감정적으로 너무 흥분이 되어 스킬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인지 스스로의 감정을 점검해 봅니다. 이것으로 제3-1장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킬을 사용하는 3가지 목표와 효율적인 대인관계를 방해하는 요인,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3가지 스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파트 C,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파괴적 관계를 끝내기, 파트 D, 중도의 길 걷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